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GMC의 7인승 준대형 SUV 아카디아입니다. 오늘 GMC 브랜드 데이를 열면서 3가지 신차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UV인 아카디아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최고의 최고 트림인 드날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며 가격은 8,9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GM그룹에서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는 캐딜락이 있는데 지금은 없긴 하지만 XT6 그 자리를 대체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외장을 보면은 이게 해외 시장에는 24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 1월 27일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GMC 그룹 같은 경우는 정통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면 곳곳에 이 차량은 도심형보다는 오프로드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모델이구나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봤을 때 웅장한 차체에 압도가 됩니다. 실제로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 또 수입차로 봤을 때에는 아틀라스보다도 조금 더 큰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최고 트림 드날리 얼티밋만 들어오기 때문에 드날리 얼티밋 전용 그릴이 탑재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위 트림에 그냥 완전 이제 실버 컬러가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베이터 크롬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다크 피니시 컬러가 들어가며 GMC 로고도 원래는 레드 컬러입니다. 하지만 얼티밋 전용 다크 컬러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빛을 받으니까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최신차답게 풀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며 자동차 키를 들고 멀어지거나 가까워졌을 때 웰컴 라이트까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뭔가 미국차 하면은 투박한 느낌이 먼저 드는데 약간의 이런 캐딜락의 감성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는 안개등도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도심형을 지향하는 디자인 파츠가 들어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오프로드스러움도 녹아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22인치 단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홀도 자세히 보면은 일반적인 차량들은 5홀이 들어가는데 아카디아는 6홀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포인트 부분에서도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타이어 스펙은 275의 45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프로드를 갈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차량이 도심형에 조금 더 몰빵했다는 느낌이 이렇게 휠아치 클래딩을 보면 바디 컬러와 통일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팬더 앞쪽에도 이 차량의 특징인 드날리 레터링이 크롬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는 준대형이긴 하지만 약간 대형 SUV다운 그런 면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특이하게 전면부의 중앙 엠블럼이 GMC가 아닌 드날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최고 트림임을 강조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시 라인이 많이 적용이 되며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도 디귿자 형상으로 와이드하게 잘 빠져 있어서 시인성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하단 쪽에 보면은 레터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우측에는 GMC 들어가 있고 좌측에는 아카디아, AWD. 다른 차량들,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GMC 같은 경우는 레터링이 비중이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는 요즘 차량들은 다 히든 방식으로 감춰놓는 경우가 많은데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듀얼 트윈 머플러 적용으로 좀 더 웅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느낌이 좀 더 좋더라고요. 자, 그럼 트렁크도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세게 누르셔야 돼요.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카디아는 7인승 대형 SUV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트렁크를 열었을 때 기본 적재 용량은 648리터, 3열을 폴딩했을 때에는 1608리터, 2열까지 폴딩했을 때에는 무려 2758리터로 적재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근데 공간만 봤을 때에는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러기지 매트, 수납 공간이 진짜 넓습니다. 일단 짐 많으신 분들은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우측에는 2열과 3열을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적용이 됩니다. 즉, 전동으로 폴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지금 전시차라서 다른 분들이 너무 버튼을 계속 눌렀다 폈다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3열이 폴딩이 되었을 때
와, 폴딩은 거의 180도에 가깝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2열도 한번 폴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 근데 2열은 사실 자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열과 비교했을 때 2열은 약간 좀 와일드하게 폴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완전히 2열까지 폴딩했을 경우에는 공간이 아틀라스, 팰리세이드, 카니발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차박을 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야, 폴딩하면 진짜 거의 원룸 사이즈만큼 나올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아카디아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2열 기준으로는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쾌적합니다. 1열은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세팅했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파노라마 글라스가 열어져 있는 상태라서 헤드룸은 그래도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열 공간만 본다면 3열이 있는 다른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상태를 보면 컵홀더는 희한하게 중앙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크롬으로 한 번 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독립 공도 시스템과 함께 열선도 배치가 되어 있고 C타입의 충전 포트 2개와 이렇게 충전 단자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2열 승객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2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선스크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뭐 요거는 뭐 나중에 애프터 마켓으로 달아도 되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3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내렸을 때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이렇게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하차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승하차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한번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문을 닫고 다시 뒤로 오려면 이 버튼을 눌러야 되나? 아우, 힘으로 해야 돼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2열 시트는 아까 제가 앉았던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제 뒷목을 눌러서 깜짝 놀라버렸지 뭐예요. 자, 그래서 2열을 지금 폴딩을 시켰을 때에는 나름 쾌적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얘를 또 이렇게 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아, 이런 거 좀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열은 나름 쾌적한 느낌이 들었지만 3열은 아무래도 공간이 2열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은 협소합니다. 레그룸은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은 그래도 여기가 쉐입이 져 있어서 그런지 주먹 2개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탔었던 3열이 있는 SUV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3열의 공간은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3열은 시트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냥 고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짝 좀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장거리를 갔을 때에는 약간은 불편할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좌우쪽에는 컵홀더가 총 2개가 들어가 있고 충전 단자까지는 있지만 이게 뭐 열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천장 쪽에 루프 쪽에 공조 시스템이 나올 수 있는 송풍구가 있어서 3열 승객도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은 배려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이번에는 아카디아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시 행사기 때문에 전방에 리드카가 있고 대열 주행으로 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카디아를 타고 방금 이제 핸들을 잡은 지 3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첫 주행 느낌은 이 차량은 오프로드보다는 이제 온로드로 가는데 혼자 둘이 말고 패밀리카로 탔을 때 좋게 탈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첫 주행 감각이 굉장히 나긋나긋해요. 보통 미국 차 하면은 약간 좀 와일드스러운 게 있거든요. 뭔가 막 마초적인 상남자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주행 감각에도 녹아져 있는데 GMC의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약간 고급스러운 포지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지금 임시 포장도로라서 난리 났어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인데 요랬을 때의 승차감, 하체 감각도 미국 차치고는 굉장히 컴포트한 편에 속한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아카디아가 최고 트림만 들어오기 때문에 휠 인치수 고를 수 없이 단일로 22인치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준대형 SUV, 얘가 지금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거의 F 세그먼트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22인치, 사실 오버 스펙입니다. 22인치가 들어가는 차량이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휠 인치수 대비 이 정도면은 나름 편안하고 컴포트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도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주파수 감응형 댐핑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안 좋은 노면 구간, 특정 주파수 값을 입력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동이 이 정도 되는 구간이야. 이럴 때에는 조금 더 컴포트하게 반응을 하게 세팅을 해줘야지 해서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 임시포장 길을 갔을 때에는 조금 더 충격을 세분화해줄 수 있는 하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전고도 높고 최저 지상고도 데일리 SUV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편도 40분, 왕복 80분 정도를 운전을 하면서 이 아카디아의 주행 성능을 느껴본다라고 하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조금 안 막히는 도로였다가 현재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준대형과 대형 그 사이 포지션을 담당합니다. 실제로 막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처럼 엄청 크진 않거든요. 하지만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크다라고 느껴지는 팰리세이드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또 폭스바겐의 아틀라스라고 있는데 그런 차들보다 훨씬 재원상으로 큽니다. 그게 실제로 도로에 나왔을 때 이 차가 좀 크다라고 느껴지는 게 시트 포지션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GMC 그룹들은 오프로드 지향성 차량이라서 그런지 전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이 아카디아 같은 경우도 전고가 지금 거의 막 2m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좀 전방 상황이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대신 이게 막히는 길에선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좁은 주차장 그런 데를 갔을 때는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가 커지고 시트 포지션이 높아지면은 주행 중에는 장점이 있겠으나 주차라든지 이면도로 이제 차와 사람이 같이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도로를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상황이 잘 보여서 편안하긴 해요. 편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가 지금 거의 김포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물류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지대가 많아서 진짜 저 여기 왔을 때에도 승용보다 상용, 화물차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동네는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느껴졌는데 제가 왜 화물차 얘기를 하냐면은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제외하면은 보통은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특히 승용에 들어가는 디젤과 비교했을 때 상용에 들어가는 디젤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화물차들은 밖에서 들었을 때 막 왱왱왱왱 하면서 되게 시끄러운데 그러한 소음들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MC 아카디아에 크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옆에 마침 덤프트럭 이렇게 지나가는데 외부 소음 유입이 그렇게 크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확실히 이게 준대형에서 대형급으로 올라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당히 이런 실내 정숙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가 원래 조용한 건가 싶어서 한번 제가 윈도우를 살짝 열어볼게요. 지금 7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었어. 밖에 시끄러웠어요. 지금 막 머리 지금 난리 났는데 진짜 실내 정숙도에 그래도 꽤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GMC 같은 경우는 GM 그룹에서 만든 오프로드 지향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요즘은 또 이제 프리미엄을 살짝 녹여내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최고 트림만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원래 GM 그룹에서 프리미엄을 담당하는 브랜드가 캐딜락이었는데 이제 캐딜락은 점점 이제 전기차 브랜드, 실제로도 캐딜락 홈페이지를 가면은 과거에는 뭐 CT6, 뭐 XT6 이런 모델 많았거든요. 그런 거 싹 다 없어지고 에스컬레이드,
에스컬레이드 IQ, 리릭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 에스컬레이드를 제외하면 둘 다 전기차기 때문에 추후 한국 시장의 캐딜락 위치는 완전 초고가 프리미엄으로 갈 것 같고, 기존의 캐딜락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는 제가 타고 있는 이 GMC가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급형은 쉐보레가 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는 톨게이트를 빠지는 구간이라서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무겁고, 얘가 지금 공차 중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5톤에 육박하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 4륜 구동에다가 또 F 대형 세그먼트에다가 3열도 있는 차량이고, 또 휠도 22인치라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는 또 좌우 롤을 잘 억제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좀 하이브리드하게 운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속화 도로를 빠져나와서 다시 또 시내길에 진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게 시승 행사고 대열주행이라 가지고 퍼포먼스를 제대로 느껴볼 수는 없습니다.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최신 이 GMC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1마력의 45.1토크의 힘을 발휘하는데, 보통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데 300마력이 넘는다 그러면은 보통 고속으로도 잘 달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퍼포먼스보다는 일상 주행 영역 정도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반올림에서 9천만 원짜리 차량이고, 어쨌든 간에 준대형에서 대형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3열이 있는 7인승 SUV인데 오토홀드가 없어요. 세상에나. 근데 대다수의 미국 차들이 오토홀드를 잘 안 넣거든요. 왜냐하면은 땅덩이를 봤을 때 미국은 이렇게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막 직진이 막 1500km 앞 직진 막 이런 식으로 내비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오토홀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다? 정반대다. 달릴 수 있는 도로보다 멈추고 천천히 가야 되는 도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토홀드가 없으면 데일리로 활용했을 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오토홀드 내가 못 찾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수입 브랜드 중에서 오토홀드를 별도로 뭐 이렇게 버튼은 없긴 하지만 브레이크를 끝까지 꽉 밟으면 이제 실행이 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요. 비슷한 예시로 같은 GM그룹, 그러니까 쉐보레의 플래그십을 담당하는 타호가 있거든요. 타호도 걔가 반올림하면 거의 1억짜리 차량인데 걔도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제가 타호를 시승기를 만들었을 때에도 걔는 심지어 8기통 엔진이에요. 8기통의 우렁찬 엔진과 함께 실내도 그 미국차 특유의 정갈한 우아함이 느껴지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내도 넓고. 근데 오토홀드가 없다는 게 조금 깼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아카디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토홀드만 좀 넣어줬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상으로 이제 닭다리라고 하죠. 당기는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구조적으로 오토홀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GMC 아카디아는 이 중앙부에 보시면은 이거 전자식이거든요? 근데 오토홀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은 거다. 자, 드디어 막히는 도로를 지나서 이제 약간 달릴 수 있는 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있다. 지금 약간 고속으로 달리니까 풍절음이 어마무시합니다. 아무래도 직선형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 요즘 차들은 공기저항 개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디자인을 하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아카디아는 아무래도 좀 직선형의 디자인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속으로 달릴수록, 즉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린다. 김포를 지나서 현재는 여기가 영종대교 쪽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가는 길이죠. 여기가 좌우가 바다기 때문에 좀 더 바람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립니다. 약간 창문 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속도 감속 구간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노면의 소음은 살짝 크긴 하거든요. 왜냐면 22인치 휠이니까. 근데 의외로 승차감은 또 괜찮습니다. 노면의 피드백을 그렇게 막 직관적으로 읽어주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이음새 요철을 가더라도 아카디아는 의외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하체, 승차감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아카디아는 드라이브 모드가 총 5개로 존재합니다. 근데 살짝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게 드라이브 모드 위치 어디게요? 보통은 이제 운전 중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야 되니까 센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근데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외부 조명,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행 중에 좀 사용성이 살짝 불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려면은 눈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아서 봐야 돼요. 요거는 약간 위치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여태까지는 기본 모드로 달렸고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깊게 풀악셀 밟아보면 오! 이거 엔진음 고RPM을 썼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다. 여태까지는 제가 막히는 도로 위주로 갔기 때문에 사실 막 퍼포먼스가 막 뛰어나고 뭐 파워가 뭐 넉넉하고 그런 거는 솔직히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속화 도로를 주행을 하고 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고 RPM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3000 RPM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엔진음이 갑자기 뭔가 다른 차를 탄 것처럼 확 하고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 약간 이게 분명히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차량인데 자연흡기 엔진처럼 반응을 해줍니다. 부드럽게 속도를 끌어올려주는 타입에 속하거든요. 레드존은 5800에서부터 7000 RPM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엑셀을 깊게 밟더라도 레드존 근처도 안 가요. 아카디아는 고속 한계치가 넓은 편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출력 있잖아요. 그거를 100% 다 쓰는 차량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얘는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성인이 7명이 다 탔을 때는 또 가속감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제가 타고 있고 뒤에 지금 PD님이 동승하고 계시거든요. 사람 2명이 탔을 때는 뭔가 출력을 좀 아껴서 사용한다 라고 느껴집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 아카디아는 GM그룹에서 최초로 T맵 오토가 그냥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GM그룹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보통 뭐 내비도 안 넣어주는데, 근데 얘는 T맵 오토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그럼 음성 인식으로, 지금 이게 시승차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꼈는데 요걸 한번 없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저기요? 원래 이 핸들 우측의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약간 아카디아가 낯을 가려요. 오늘 너무 고생한 것 같아.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리야, 창문 습기 좀 없애줘. 자동차 김서림 제거기를 켤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거 왜 핸들 버튼으로 안 되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왜 안 되는 거지? 음성 인식은 아무래도 뭐 T맵 오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식률도 뛰어나고, 또 제가 뭐 에어컨을 몇 단으로 틀어줘가 아니고 제가 창문에 낀 김 좀 없애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인식률은 꽤나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확실히 수입차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대충 말했을 때 찰떡같이 알아듣고 차량을 제어를 해주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가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나름 또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내비도 현재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식률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현재 주행보조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앞차와의 차간 간격 조절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차선 보조도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마침 또 전방에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멈춰야 되거든요. 지금 저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으로만 멈춘 상태예요. 오, 자연스럽게 앞차와의 간격을 벌리면서 완전 정차를 해줬습니다. 완전 정차 후 재출발 지원해줍니다. 아, 오토홀드는 없어도 또 이런 것도 해주네요. 근데 이게 분명 차선 보조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버튼을 눌렀는데도 지금은 또 다시 들어오거든요. 차선보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금을 밟아버렸어요. 아무래도 미국 현지에서는 슈퍼크루즈라고 해가지고 약간 테슬라의 FSD와 비슷한 맥락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위성을 동일하게 못 쓰다 보니까 좀 퀄리티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약 40분간의 아카디아 시승을 해봤고요. 저의 총평을 내리자면은 아카디아는 패밀리카로 탔을 때 좋은 차량으로 쓸 수 있으며 또 미국차이긴 하지만 의외로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하체, 승차감이 인상적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갑자기 뜻하지 않은 오프로드. 맞아, 아카디아는 패밀리카로도 좋지만 지금처럼 약간 안 좋은 노면, 특히 여행을 가다 보면 오프로드를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든든하게 갈 수 있다. 짠! 이번에는 GMC 아카디아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1열에서는 제가 운전을 하느냐고 이 인테리어를 주의 깊게 못 봤거든요. 일단 이 아카디아 실내 테마는 우드랜드 마호가니라고 해가지고 편안하면서도 좀 차분한 그런 인테리어를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여기 도어 트림을 보면은 리얼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만졌을 때에는 약간 장롱 같아요. 약간 장롱의 마감 같은 그런 도어 패널이 들어가 있고 또 안쪽에는 뭐랄까 약간 좀 등고선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드날리, 이게 미국의 알래스카 산이거든요. 해발 6,000m가 넘는 엄청난 높이의 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의 등고선의 지형을 이렇게 레이저로 각인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도어 트림에도 있긴 한데 잘 보면은 이렇게 시트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티밋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플레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2열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좋아요. 제 표정이 다 말해주지 않나요? 보통 제가 2열에 앉았을 때 좀 약간 표정이 경직되는 차들이 있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차들이 있는데 아카디아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가 1열에서 운전을 했을 때에도 느꼈지만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좋을 것 같다. 그게 2열에 탑승했을 때에는 극강으로 느껴집니다. 일단 휠베이스, 전륜과 후륜의 가장 중앙부에 있는 시트라서 그런지 편안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 배열이 2대 2대 3입니다. 그러니까 즉 2열은 독립 시트다. 그래서 공간도 쾌적한데 편하네요.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조금 추워서 열선을 2단계로 켜놨는데 1열과 비교했을 때 2열의 열선이 조금 더 뜨거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도 문제없이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고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전반적인 승차감은 1열에서 느껴졌던 것보다 좀 더 편안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휠 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22인치인데 2열 승차감이 자칫하다가는 좀 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다리 이음새 구간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노면의 요철들, 충격들을 운전자나 아니면 탑승객에게 디테일하게 읽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격을 굉장히 컴포트하게 흡수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2열은 진짜 편하네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리클라인 각도가 최대 이 정도까지 됩니다. 여기에 다리 받침대, 그러니까 레그 서포트까지 있었더라면은 약간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리 받침대가 없는 거는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제가 2열에 잠깐 앉았을 때 요 선 가이드, 그러니까 선 스크린이 없어서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졌는데 시승 차량 기준으로 틴팅, 즉 썬팅이 들어가 있어서 또 나름 또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최대 리클라이닝을 하고 팔걸이에 팔을 걸치고 그냥 제 몸을 시트에 의지한 채 다니고 있는데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의전용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특히 GM그룹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SUV는 대부분은 에스컬레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에스컬레이드 신형도 타보고 그랬지만
뭔가 전반적인 실내 감성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심지어 제가 타고 있는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반올림에서 9천만 원이고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1억이 훨씬 많이 넘습니다.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은 가성비도 챙기면서 프리미엄과 고급스러움을 적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 GMC의 아카디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산차와 비교를 하자면은 팰리세이드,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1열에서도 높았는데 2열에, 그러니까 뒷자리도 똑같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봐도 쾌적하긴 하지만 전방 상황이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너무 쾌적해요. 이제 내리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간만에 제가 2열 승차감과 2열의 쾌적함이 높은 차량을 타서 기분이 좋네요. 좋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2열 시트는 이런 식으로 수동입니다. 아파. 굉장히 너무 박력 있게 시트가 조절이 되네요. 너무 아파. 그래서 2열 시트까지 전동식으로 넣어놨더라면 조금 더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주행했을 때 느낌이 GM그룹의 에스컬레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디테일하게 이 차량의 마감, 퀄리티를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도어 트림에 보면은 스티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스티치의 마감들이 약간 까끌까끌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살이 연약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잘못 쓱 했을 경우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정도의 까끌까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리얼 우드가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마감 퀄리티가 제가 장롱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의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전방부에는 꽤 많이 들어가 있지만 2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뒤에 이게 끝이에요. 2열을 차별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켰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짠! 그리고 이번에는 3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카디아는 3열이 있는 정통 7인승 SUV이기 때문에 3열도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쾌적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카디아 3열에 한번 타봤습니다. 일단 2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앉았었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2열이 너무 쾌적했어요. 사실 2열에 앉다가 3열에 앉으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3열이 있는 SUV들 뭐 대표적으로 카니발도 그렇고 뭐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또 폭스바겐의 아틀라스도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비슷해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비슷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량의 가장 상석은 2열이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3열에 앉았을 때 느낌은 좀 어둡습니다. 지금 밤이냐고요? 아니에요. 2열까지는 윈도우가 개방감 있게 들어가지만 3열은 이렇게 쿼터 글라스만으로 밖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쿼터 글라스가 외부에서는 이 2열과의 흐름을 위해서 유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내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갇혀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트도 2열까지는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냥 무릉도원 그 자체였는데 3열 같은 경우는 팔걸이도 중앙부에 없고 또 옆쪽에 약간 팔걸이라고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너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도가 인체 공학적이다 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또 재질도 완전한 생 플라스틱에 속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뭐 다른 소재로 한 번 더 덧대줬으면은 3열 승객이 살짝 더 대우를 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건 살짝 아쉽네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내길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방금 좌회전을 했는데 2열에서는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유턴을 하든 솔직히 크게 체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3열은 확실히 다릅니다. 제 엉덩이 뒤쪽에 지금 후륜 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게 현가 장치가 너무 지금 제 옆에 있다 보니까 방금처럼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 같은 급격한 쏠림을 하는 움직임을 했을 때 뒷자리, 즉 3열은
그대로 이렇게 쏠려간다입니다. 그렇다고 불쾌할 정도로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2열에 앉았다가 3열에 앉으면은 체감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간헐적으로 약간 크랙이 있는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도 노면의 요철들이 1열에서는 제가 승차감 진짜 컴포트하다, 2열에서는 야 이거 의전용으로 써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열은 아니에요. 3열은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 노면의 요철들을 탑승객에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읽어주는 편에 속해서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간다면은 3열의 승객은 약간 멀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저는 차멀미를 안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차멀미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얼른 나 이거 지금 못하겠어요 하고 바로 앞으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2열과 3열은 다른 차를 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뭔가 좀 하대받는 기분이랄까? 지금 약간 정신 났어. 그리고 2열까지는 제가 열선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3열은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가지고 좀 추워요. 냉기가 돌기도 하고, 그 옛날 집 그 단독주택 보면은 지금은 약간 법적으로 제재가 있어서 못 쓸 수가 있는데 막 지하에 새빵 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막 그런 집들은 막 진짜 골방이에요. 막 추워가지고 막 입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요 아카디아 3열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새빵살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2열까지는 진짜 럭셔리하고 의전용, 프리미엄, 대형, 우아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짜 몇 센치 차이를 안 두고 3열은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래도 중형 SUV에 3열을 우겨 집어넣은 차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소렌토와 산타페가 그렇죠. 소렌토나 산타페의 3열보다는 그래도 압도적으로 편안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이 차를 타야 된다면은 여기 2열 뒷자리, 그러니까 이 뒷자리를 타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한 사정에서 3열에 승객을 태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좀 쉬면서 가려면은 2열까지 탑승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계속 이렇게 3열에 타니까 약간 멀미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똑바로 가더라도 약간씩 조금씩 조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전자가 조금 조향하는 것들이 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카디아가 그런 게 아니고 3열이 있는 차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3열의 단점,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수가 없을까요? 아쉽습니다. 일단 공간 자체로는 괜찮긴 한데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GMC의 아카디아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7인승 SUV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섰을 때 좋을 것 같고, 또 동급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아카디아의 장점을 찾자면 역시 자륜구동과 함께 좋은 접지력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 외로 3열은 편안하진 않았기 때문에 3열을 너무 기대하시면은 생각보다 실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그만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